자, 그러면 오늘은 108쪽, 109쪽에 있는 뿔. 자꾸 시끄럽게 하면은 내가 뿔이라는 수가 있어요. 아니요 선생님. 어느 날 머리에서 뿔이 나와. 108쪽에 있는 그거 내 건데. 뿔의 겉넓이부터 6문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신났어? 오랜만에 학원에 온다는 생각에 아주 들떴습니다. 오랜만 맞아요. 아 오랜만이구나. 이렇게. 네. 밑면은 한 뼘의 길이가 5cm인 정사각형이고요. 맞아요. 옆면은 높이가 9cm인 이등변삼각형. 이렇게 생긴 사각뿔이 있는데요. 네. 이 사각뿔의 겉넓이를 구하시옵니다. 겉넓이 같은 경우는 크게 본다면은 이런 거죠. 겉넓이 같은 경우는 전개도가 가능한 입체 같은 경우는 전개도를 그려오고 구하면 쉬울 거고요. 전개도가 불가능한 것들도 있죠. 구라든지 반구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공식으로 푼다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이 같은 거는 전개도를 그린다면은 예를 들어서 겉넓이는 이제 전개도에 의해서 구하면 되는데요. 겉넓이는 전개도로 그릴 거. 사각뿔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두 가지 방식을 쓰는데 쉬운 방식 씁시다. 이렇게 표창 모양으로 쓰는 것들. 표창? 참 닌자. 이런 거. 보스 베이비 2. 시끄러워요? 아니요 소연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의 전개도를 상상하면 더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옆면 4개를 쪼르륵 붙여서 그리는 방법도 있긴 하죠. 좀 더워요. 이렇게 하면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은 밑면 같은 경우는 아까 했듯이 한 뼘의 길이가 5cm인 정사각형이에요. 넓이가 25가 되겠죠. 안 입었더라고. 옆면 같은 경우는 이등변삼각형인데 밑변의 길이가 5고 높이가 9짜리입니다. 요런 삼각형, 요런 합동의 삼각형이 총 4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곱하기 4 하면 되겠죠? 옆넓이는 일단 얘는 기본적으로 밑넓이와 이거 오랜만에 쓰니까 글씨 안 써지네. 옆넓이 그 합으로 이루어질 텐데 밑넓이 같은 경우는 얼마라고? 5, 5, 25 그렇지? 옆넓이 같은 경우는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밑변은 5, 높이는 9예요. 요런 삼각형이 몇 번 나온다? 공부살 피자. 총 아니요, 4번 나온다. 그렇죠? 진짜 재미없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90. 삼각형이 총 4번 115. 나온다 플러스 밑면 115. 이해가죠? 2분의 1은 요 뒤에 있는 4랑 6분에서 2가 된다고 치고 115. 요건 90이네, 그치? 25 더하기 90이군요. 얼마? 115. 110. 맞잖아요. 누가 틀렸다고 했습니까, 내가 지금? 아니 대답을 안 해주잖아요. 때문에. 아니요. 이렇게 되겠죠? 정답은 115 제곱센티미터. 2번이 되겠네요. 네? 뭐라고요? 아니요. 뭐요? 못 들었어요. 네, 2번. 2번은 똑같은 건데? 또 그래요? 네. 좀 더워요. 추워요. 나 지금 이거 한겨울에 입는 옷이야. 이것들이 아니 쌤. 에어컨도 안 넣고 문도 안 열었는데 뭐가 추워? 더워 근데 나 지금. 아니요 소연님. 갑자기 말라고. 높이가 10cm인 그리고 밑면은 정사각형. 장사야. 밑면은 조용히 해. 밑면은 정사각형이고요. 높이는 10cm인 사각뿔이 있는데 네. 부피가 120이 나온대요. 쌤 에어컨 틀어주세요. 그럴 때 한 뼘 길이가 얼마일까를 찾는 문제입니다. 뿔의 부피 뭐라고요? 더워요. 뿔의 부피 뭐라고요? 더워요. 뿔의 부피 뿔의 부피. 더우면 뒤에 창문 열면 돼요. 열어줄 사람. 뿔의 부피는 어떻게 구한다고 배웠냐면요. 아니요 재훈님.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높이라고 씁니다. 우리가 밑넓이 곱하기 높이 같은 경우는 기둥의 부피 구할 때 했던 방법이죠. 밑넓이 곱하기 높이 같은 경우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 같은 경우 거기는 왜 뜨거운데? 이쪽을 열면은 벌레가 들어오겠지? 고기 냄새 엄청 들어와요.
안 된다. 이거 시끄러워. 해보지 말아야 돼. 시끄러. 민넓이 곱하기 높이를 하면은 일반적인 기둥의 부피인데요. 여기다 3분의 1을 더 곱해야 뿔의 부피가 되는 거죠. 이 뿔은 원뿔이든 각뿔이든 관계없이 항상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에다가 민넓이는 얼마인지 아직 몰라요. 그렇죠? 여기에 높이인 10cm를 곱한 게 부피인 120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식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부피 120은 3분의 1 곱하기 민넓이 곱하기 높이. 요 식에서 민넓이가 얼마인지 알 수 있겠다. 그치? 민넓이가 여기서 얼마죠? 이 식에서? 몰라요. 양변에 30 곱한다고 치면 요거 네. 약분되고 요 좌변은 360. 그럼 우변은 그쵸. 민넓이 곱하기 10만 남잖아. 네. 그럼 민넓이가 얼마란 얘기죠? 36. 36이잖아요. 그렇죠? 네. 민넓이가 36입니다. 정사각형입니다. 한 변이 얼마가 있냐고요? 네. 아니요. 한 변은 6cm가 되겠죠? 네. 이게 가죠. 요거는 아직 여러분이 그 뭐 루트라고 하는 거 아직 안 배웠지만 네. 간단한 구구단을 이용해서 구구단을 외죠. 1, 1은 1, 2, 2는 4, 3, 3, 9, 4, 4, 16, 5, 5, 25, 6, 6에 36. 아, 한 변 6이겠구나.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나 유치원 왜 얘들은 이렇게 시끄럽죠? 죄송합니다. 숙제도 안 하는 것들이 시끄럽게 오랜만에. 엄청 시끄러워요. 그렇죠? 오랜만에 장난이 싫어 와서 그래. 그러니까요. 좀 재밌었어요. 옛날 생각 나가지고. 아니요. 3번. 옛날이 없을 텐데. 왜 저럴까? 근데 걔가 나 인기많은 걸 어떻게 알아? 시끄러. 아, 시끄러워요. 나 불안데? 시끄럽다고요? 네. 모선이 12cm, 중심각이 120도인 부채꼴을 옆면으로 하는 어떤 전개도가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이거 조립하면은 뭐가 나와요? 또봇. 아 이거 진짜 재미없네. 이걸 원뿔이 나오겠죠? 이 원뿔의 건널비를 구하래요. 네. 건널비를 구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이 전개도가 있으니까 너보다 더 좋아. 부채꼴 넓이랑 원넓이랑 두 개를 합치면 될 겁니다. 네. 일단은 반지름. 혹시 이거 기억나나 모르겠는데 이파이엘 오파이엘. 이 반지름을 구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반지름과 이 모선의 길이와 옆면 중심각의 크기 이 셋 사이의 관계식이 하나 있었어요. 기억나나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죠, 그렇죠? 이파이엘 곱하기. L분의 R 곱하기 360도는 중심각이다 이걸 배웠어요? 라는 거였죠. 여기다 한글로 쓸까 이거는? 기어지 날라 했는데. L분의 R 곱하기 아니요 이거 있잖아. 360도 하면은 음. 중심각이 나온다. 이 L은 L은 모선의 길이 진짜? 어떻게 하면 12고요. 알려줬어. R은 반지름, 밑면 반지름 얼마인지 모르죠? R이고 여기다가 360을 곱해서 이 옆면 부채꼴 중심각이 120도가 나왔다 이거죠. 그럼 여기서 R이 얼마인지 구할 수 있겠네요. R이 네. 얼마예요? R이 얼마예요? 40. 4, 4, 4. 이렇게도 약분하면 30 사. 30R이 120입니다. R이 사. 얼마죠? 네, R은 4입니다. 맞잖아요. 누가 뭐래요? 아니요? 왜 그럴까? 아니었어요. 왜 그럴까? 시원해야 되네. 뭐라고? 아파요.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렇지? 자, R은 4가 나와요. 그렇죠? 따라서 옆면 넓이는 이렇게 구하면 되죠? 반지름 제곱 파이 12 곱하기 12 곱하기 파이 이것의 360도 중에 중심각만큼 그렇지? 이게 부채꼴 넓이 구하는 방식이었어요. 다시 한번 부채꼴 넓이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파이 R 제곱 원넓이를 이용해서 푸는 방식 뭐였죠? 파이 R 제곱에다가 360도분의 뭐? 중심각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하나 있었고요. 또 다른 방식은요. 2분의 1 LR이라는 방식이 있었어요. 그렇죠? 지금은 호의 길이가 없으니까 내 필기 실력. 호의 길이 대신에 위에 거 써도 되고요. 아니면 호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죠. 요 호의 길이. 요 호의 길이는 어차피 이 둘레랑 같은 거니까 그렇죠? 반지름이 4짜리인 원둘레랑 같은 거니까 8파이구나 해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어쨌든 둘 중에 하나 쓰면 될 겁니다. 이거 3분의 1이죠. 약분하면은. 그렇죠? 그러면 12제곱에다가 3분의 1 곱하면 얼마 나와? 3분의 48? 아니요? 48파이 나오네요. 그렇죠? 네. 뭐라고요? 아니요? 48. 옆면은 48파이. 이해가요?
밑면은요 반지름이 4짜리 오잖아, 그치? 밑면은 4의 제곱 16파이죠. 그래서 밑넓이는 16파이, 옆넓이는 48파이입니다. 겉넓이는요 두 개 더하면 되겠죠. 48파이와 16파이를 더한 거 얼마야? 64파이. 네, 맞아요. 제가 대답하려고 했는데. 이해가나요? 네. 아이코 선생님 소리 좀. 아이. 쎄 움직이는 소리에 귀가 너무 아파서. 네, 잠시만요. 뭔 생각을 하는 건지. 네, 잠시만요. 빨리 쏘. 나 지금 천천히 아이고. 지우고 쓰고 있는데 셀카를 찍고 있지 않고 좀. 아니, 카메라가 그기로 설정이 됐어요. 왜 이렇게 난잡할까요? 난잡하다고요? 네. 혼자 준이가 없어서. 왜 이럴까요 대체? 근데 그러게요. 양원장 있을 때도 시끄러웠어. 없어도 걔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전체가 문제죠. 단체요? 네. 조용한 친구들.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죠. 살 시간에 평등을 배웠습니다. 정신 못 차리고 조용한 있죠. 장. 진짜인데? 시끄러워. 아, 그 평등 차별 그거? 평등은 자유. 아, 왜 어쩌라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까 애들이? 희한한 애들이 있어요. 미안해. 미안하게 됐어. 아, 여기가 5cm, 5cm. 요 밑에 높이는 4cm, 위에 높이도 4cm. 위에 반지름은 3cm, 아래 반지름은 6cm가 되는 이 입체의 이름은 원뿔 대죠. 그쵸? 원뿔. 이 원뿔대의 겉넓이와 부피를 차례대로 구하셔보겠습니다. 정세 내가 치워. 뿔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미안해. 뿔 같은 경우는 겉넓이를 구하시오라고 하면은 아까 했듯이 그냥 전개도 이용하면 돼요. 그렇죠? 더 쉽게 말하자면은 밑넓이와 옆넓이를 합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부피 같은 경우는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높이라는 공식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뿔 같은 경우는 좀 빠르게 나오는 편인데 비해서 뿔대 같은 경우는 좀 오래 걸려요. 맞아요. 뿔대 같은 경우는 나 이거 겉넓이를 구할 때 마찬가지 전개도로 써야 됩니다. 쓰는 게 나을 겁니다. 근데 전개도 자체가 좀 복잡하죠. 부피 같은 경우도 복잡한 게 큰 뿔에서 작은 뿔을 빼야 돼요. 큰 뿔 빼기 작은 뿔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볼게요. 일단 전개도를 그릴 수 있을까요, 학생들이? 네. 니요? 전개도는 옆면은 정말 부치가 나오죠, 이렇게. 네. 니요? 정말 부치. 네, 맞아요. 그리고 뿔 같은 경우는 밑에 면만 나오지만 뿔대 같은 경우는 이 위에 면도 나오죠. 맞아요. 왜 두 개가 나와요? 이렇게. 맞아요. 그치? 그런 거 뭐야? 전개도가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렇죠? 한 맞아. 요 3cm가 의미하는 게 위에 면 3cm 반지름. 이 6cm가 의미하는 건 아래 면의 반지름 6cm. 이해 가나요? 요 5cm가 의미하는 거는 여기가 5cm. 요 위에 5cm가 의미하는 건 여기가 5cm. 이런 거잖아요. 일단 옮길 수 있겠습니까? 입체의 겉넓이 구할 때는 높이가 필요 없어요. 여기 보다시피 반지름과 모선만 쓰면 되고요. 부피를 구할 때는 높이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고 뭐가 안 필요한지 좀 체크해서 이거 3cm, 6cm, 5cm로 옮길 수 있겠죠? 보다시피. 자, 그러면 윗넓이는 얼마입니까? 이거 반지름이 3짜리 원넓이니까 얼마? 3의 제곱 파이, 9파이죠. 아래쪽 원넓이는요? 6의 제곱 파이 얼마예요? 36파이예요. 이거 두 개 좀 쉽죠? 네. 윗넓이, 아래넓이는 좀 쉬운데 옆넓이가 좀 짜증나요. 옆넓이를 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거죠. 전체 부채꼴에서 이 비어있는 부채꼴을 빼자. 이거 하려면은 지금은 중심각을 구하는 것보다는 호의 길이가 날 겁니다. 일단 요 호의 길이 얼마인지 알겠어요? 요 호의 길이? 위에 거? 빨간색 호의 길이? 얼마? 이건 반지름이 3cm인 원 둘레랑 같은 거니까 얼마? 모르겠어요. 6파이죠? 뭐라고요? 이해가요? 큰일 났군요. 아래쪽 이 호의 길이 이거 얼마일까 이거는? 이 파란색. 얘는 밑에 있는 이 큰 원의 둘레랑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 큰 원 둘레가 얼마입니까? 몰라요. 그렇죠. 12파이예요. 잠자. 2파이 r 지름 곱하기 파이라는 공식을 써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위에는 호의 길이가 6파이 이해 갔어요? 네. 얘의 둘레. 아래는 12파이 얘의 둘레. 그러면은 자
옆넓이 큰 부채꼴 넓이 어떻게 구할까 하면은 얘는 큰 거니까 여기 가운데만큼 비어있지만 나 이 그림. 모선은 10cm고 이 호의 길이가 12파이자라고 보면 될 거예요. 그쵸? 이해가요? 위에 거는요 조그만 이 부채꼴은요 모선이 5고 호의 길이는 6파이짜리예요. 이해가요? 이거 빼면 되는 거죠. 이해가요? 자, 요 넓이 어떻게 구하죠? 2분의 1 LR 이렇게 구하죠? 얘는 어떻게 구해요? 2분의 1 LR 이렇게 구하죠? 아까 이 뭐라고 써놨어요. 그쵸? 부채꼴 넓이 구하는 공식 이게 있다고 했어요. 두 번째 공식. 그치? 이걸 이용해서 2분의 1 LR 2분의 1 큰 거는 호가 12파이고 모선이 10짜리고 작은 거는 호가 6파이고 모선이 5짜리예요. 그쵸? 이거 두 개 빼면 되죠. 이해가? 이거 왜 안 썼어? 10 써야지. 그러게요. 네. 따라서 이거 앞에 거 얼마입니까? 이거 60파이네. 그치? 뒤에 거는요? 그러게요. 뭐라고요? 15파이죠? 그럴 수 있. 따라서 옆면은 얼마? 45파이가 나와요. 이렇게. 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요. 윗넓이는 얼마? 9파이. 왜 웃는 거야? 아랫넓이는 얼마? 36파이. 옆넓이는 얼마? 45파이입니다. 이걸 다 더하면 이 원뿔대의 겉넓이가 나오겠죠? 네. 따라서 겉넓이를 먼저 구한다면 어떻게 구한다고요? 9파이, 36파이, 45파이. 9파이, 36파이, 45파이. 다가 얼마야? 90파이가 되겠네. 네. 단위는 제곱센티미터. 맞아요. 이해 갔어요? 겉넓이는 얼마라고요? 90파이. 선생님 이 친구 자요. 보다시피 저희가 얘기했죠. 저는요 분명히 풀이를 다 했습니다. 다 적었습니다. 심지어 한글로도 엄청나게 적었습니다. 맞아요. 채점할 때 보면은 답만 적혀 있는 굉장히 성의 없는 친구들을 많이 봤습니다. 굉장히. 물론 여러분이 연습장에 풀고 답만 깔끔하게 적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런 친구는 7명 중에 단 2명뿐이에요. 네. 나머지 친구들은 내가 봤을 때 답만 베끼는 경우가 아닐까 싶어요. 그 친구 아닐까요? 분명히 얘기하는데 제발 저 좀. 집에서 풀 땐 연습. 저는 분명히 칠판에다가 다 적었습니다. 그렇죠? 뭐 아이고. 칠판이 넓지가 않아가지고 뭐 다 이렇게 좀 이쁘게 적었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다 적긴 적었어요. 그렇죠? 캠코더 때문에 다 찍혀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겉넓이는 구했고요. 하나 더 구해야죠. 부피. 그렇죠? 아, 부피는 좀 쉬운 편이 낫습니다. 그쵸? 큰 뿔에서 작은 뿔만 빼면 되는데요. 큰 뿔, 뿔이니까 어쨌든 3분의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높이잖아. 그치? 끝난 거 아니에요? 큰 뿔은 밑넓이가 얼마입니까? 아까 구했어요. 큰 원의 넓이니까 얼마? 36파이고요. 높이가 얼마짜리입니까? 얘는 전체가 8짜리죠? 이게 바로 큰 원뿔의 부피입니다. 생략되어 있는 작은 뿔의 부피는 어떻게 구할까요? 밑넓이는 요거 반지름이 3짜리 원이니까 9파이고요. 높이는 이만큼 길이 4만큼이죠. 이렇게 구하면 되겠네요. 뿔 같은 거. 그렇죠. 따라서 이렇게 약분하면 여기 12만 남네. 그러면 12파이 곱하기 8이니까 얼마? 이건 96파이고요. 요것도 약분하면 여기 3, 4, 12파이네. 그치? 이렇게 되겠네요. 96파이에서 12파이 빼면 얼마 나왔죠? 84파이? 단위는 부피니까 세제곱센티미터. 그래서 겉넓이는 얼마고? 90파이고 요거 부피는 얼마다? 84파이다. 학원에서 숙제할 때는 단위를 안 적어도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제발 학교에서 시험 볼 때는 단위를 꼭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분명히 제가 몇 번씩이나 경고했던 겁니다. 나중에 단위 안 써서 감점돼서 눈물 흘리지 마시라고 분명히 미리 경고를 해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뿔대 같은 경우는 되게 복잡해요. 그쵸? 뿔대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반대로 말한다면은 뿔대를 정복할 수 있으면 이 입체 도형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다 할 테니 열심히 한번 그려보세요. 네. 나한테 줘. 5번. 5번. 이거 다 어쨌든 얘는 했던 것들이야. 그죠? 그죠? 근데 까먹죠.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왜 자꾸 따라해요?
몇 달아요? 한 변의 길이가 12cm짜리인 정육면체가 있는데요. 세 꼭지점, 여러분 교재에 있는 B, G, D예요. B, G, D. 알지 배웠는데 오늘. 이렇게 세 점을 지나는 평면으로 이걸 잘라요. 그러면은 이렇게 잘려서 작은 쪽 입체와 큰 쪽 입체 두 개로 나눠집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 작은 쪽 입체의 부피를 구해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기억나나요? 작은 쪽 입체는 어떤 도형이다? 몰라요. 삼각부에. 맞아요, 삼각뿔이죠. 이 삼각뿔을 이렇게 보는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삼각뿔에 얘를 밑면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얘를 밑면으로 보면요, 누가 높이일까요? 여기요. 높이는? CG. 네, CG. 똑똑해라. 인정. 얘가 높여야 되는 거죠. 이게 문제의 포인트였어요. 밑면과 높이가 수직 관계인 건 이해가죠? 밑면은 쉽게 말하자면 그냥 천장 같은 거고, 높이는 기둥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장과 기둥은 서로 수직 관계 아니겠습니까? 쌤 어디 사람 냄새 안 나요? 고기 타는 내 거. 마음이 타고 있어요. 머리를 때문에. 먼저 봤다. 속이 타들어갑니다 지금. 쌤. 정신 나왔어요. 고기 타면 죽어요. 타도 아니 저 정전기 때문에 제 아이, 손이 가도 그냥. 제 손에 진짜 아. 철만 만질 정전기 와가지고. 아, 피카츄였다고 그랬지. 야 너 그때 나랑 정전기. 왜 이렇게 산만하죠? 쓸데없는 소리 많이 할까 들이? 내가 얘기했듯이 쓸데있는 얘기로 자꾸 떠들면 같이 동조해서 같이 떠들 수 있는데 자꾸 쓸데없는 것 떠들어요. 쓸데있는 얘기가 뭐예요? 쓸데없는 것 떠들어요. 예를 들어.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죠. 옛날에는 수업하다가 중간에 막 질문도 많이 했어요 애들이. 선생님 이거 뭐 밑면이 왜 이래 수직이에요? 이런 질문도 많이 했거든요. 아니요. 근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요즘은 이상한 얘기만 하죠 애들이. 아니 여기가 90도니까. 이상한 얘기 제일 많이 쌓이는 게 뭐냐? 누구랑 사귄대 이거예요. 저희 그런 얘기 안 해요. 전혀 안 궁금하고 전혀 쓸데없는 얘기를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난 그게 저희는 이해가 안 그런 가는 얘기 안 거예요. 하잖아요. 선생님의 민명. 난 그게 이해가 안 간다고요. 왜 이런 얘기를 이렇게 애들이 진지하게 할까? 아니 이해가 안 간다고요. 이해가 안 간다고. 됐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힘들 때 잠깐 얘기하는 거는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수업한 지 몇 분 됐어요 지금? 지금 30몇 분 됐지 않아요? 지금 30분도 안 됐어요. 응? 그렇죠? 32분 됐는데. 30분도 안 됐잖아요. 내가 수업 시작한 게 이 시계로 4분인가에 시작했는데 아, 아쉽다. 2분. 네? 30분도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산만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중도가 30분도 안 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심각한 거야. 죄송합니다. 내가 고등학교 굳이 고등학교 얘기 안 하더라도 중학교만 하더라도요. 수학 시험 몇 분 동안 봐요? 45분. 45분 동안 보거든요. 45분 동안 여러분 집중할 줄 알아야죠. 그렇죠. 45분 동안 집중해야 돼. 예를 들어서 내가 자 지금도 쉬는 시간이야 얘들아 놀아 할 때 내가 너희들한테 뭐 수학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놀아라고 하면 그때부터 절대 공부 얘기 안 합니다. 나도. 놀 땐 놀아야지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오히려 문제 풀고 있는 애한테 가서 그러죠. 너 왜 안 놀아? 나 오히려 그럽니다. 놀 땐 놀아야죠. 공부할 때 공부하고. 9초 있어요. 여러분 중학생이기 때문에 그게 가급적이면 45분을 유지해야 돼요. 최소한 40분은 유지해야죠. 40분은. 집중해 풀어 하면은 40분 동안 말 한마디도 안 하고 풀 줄 알아야 돼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은 어때요? 단 4분도 아니라 단 4초로 못 견뎌요. 작심 4초. 풀어 하면은 벌써 지금도 보세요. 보통 말 나오죠. 이런 거라고요. 왜? 계속. 그래서 나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고등학생들은 그걸 최소 100분을 유지해야 돼요. 100분. 자 어쨌든 요거 이해 갑니까? 밑면과 높이. 난 수업 빨리 하면 보통 30분에 다 풀어요. 진짜요? 근데 여러분이 자꾸 이렇게 시간을 끄는 거잖아요. 이렇게 태클 들어가서 30분도 유지 못해? 조용히하고 집중력을? 집중하자 얘들아. 세상이다, 원생이니까. 세상 concentrate on? 네? 집중 좀 하세요. 어디에요? 그래 뭐. 자, 그래서 밑면과 높이가 이렇게 있는데요. 그럼 부피, 아까 뿌리라며. 부피 구하는 거 쉽네, 그치?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높이 하면 될 텐데 밑넓이는 이 삼각형이에요. 이거 무슨 삼각형이죠? 그렇죠. 직각 삼각형이죠. 네. 이 정사각형의 절반이니까, 그렇죠? 12, 10이잖아.
2분의 1 곱하기 12 곱하기 12가 밑면이고 이해 가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이게 밑면 넓이고요. 높이도 10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겠네. 부피가. 간단하죠? 3분의 1, 2분의 1 합치면 6분의 1이니까 얘랑 나타나면 2 남겠네. 그렇죠? 그러면 2 곱하기 12 곱하기 12. 12가 144니까 두 배 하면은 288이 나올 겁니다. 단위는 세제곱센티미터. 이해가요? 네. 6번. 그러니까 최소한 내가 무슨 45분 내내 집중하는 게 아니라 빨리 하면은 한 25분? 실제 유튜브에 올라간 영상을 한 길이라면 봐봐라. 30분도 안 걸린다. 편집해요? 근데 그 30분 동안도 못 견디고 계속 나불나불 떠드는 거예요. 계속. 나불나. 그래서 난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공열배우 나머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30분도 집중을 못할까? 재미가 없어서 수학이? 네, 문제. 네, 그거는 나도 좀 인정해요. 재미가 없어요. 방송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이 숙제를 열심히 하고 수업을 잘 들으면요 중간에 재밌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 6번 문제요. 9, 12, 15라고 하는 세 변이 다음과 같이 주어진 직각삼각형이 있는데요. BC를 회전축으로 하여 BC가 얘네 밑변이네. 네. 얘를 회전축으로 얘를 1회전시키신대요. 이렇게. 그러면 어떤 입체가 나오는지 상상이 가죠? 원뿔일 텐데 이렇게 나와요. 원뿔이. 맞아요. 이렇게. 이상하게 생겼어. 이렇게 나오죠. 그쵸? 원뿔이. 번째 방금. 이 원뿔의 건널비와 부피를 차례대로 구하시오. 네. 부피가 쉬우니까 부피를 먼저 구할까? 네. 부피 같은 경우는 뿌리 있는 거 알았으니까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혹시 여기다 또 헷갈린다면은 밑에다가 밑넓이 높이라고 써줄게요. 이렇게. 네. 이때 밑면은 얘가 되겠죠. 이 원, 이 큰 원. 반지름이 얼마짜리 원? 12짜리 원이에요. 그럼 넓이, 밑넓이 어떻게 구하자면 12제곱하기 이렇게 구하는 거죠. 네. 높이 같은 경우는 얘가 밑면이니까 높이는 2길이 9cm가 될 겁니다. 높이는 9가 돼가지고. 그럼 부피는 금방 나오네요. 그렇죠? 이렇게 약분하면 여기 3 남네요. 그러면은 앞에 게 이게 144파이 곱하기 뒤가 3입니다. 이게 얼마야? 432 파이 부피니까 세제곱센티미터가 나오겠죠. 근데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문제에서는 건널비와 부피를 차례로 구하라요. 그러니까 답을 쓸 때 얘를 먼저 쓰면 당연히 나는 땡 하고 치는 겁니다. 이건 부피니까요. 그렇죠? 그래요? 문제에서는 분명히 건널비와 부피를 차례로 구하라요. 그럼 건널비를 먼저 쓰고 부피를 나중에 써야죠. 안 그래요? 내가 맨날 말하지만 저 이수 땡 학생한테 맨날 말하지만 문제 좀 잘 읽으라고 해야죠. 이수땡이 누굴까? 건널비를 구한다. 뿌리입니다. 건널비 가면 당연히 전개도를 생각을 해야겠네요. 아마 뭐 대략된 모양 이런 모양이겠죠? 원뿔이니까. 이 밑면 반지름은 12짜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 밑면 넓이는 144파가 나올 거예요. 여기서 구했던 거고. 그렇죠? 그럼 옆면만 남았는데 옆면 같은 경우 누가 필요하다 했습니까? 기억납니까? 옆면, 이 부채꼴을 구할 때는 모선의 길이와 중심각 혹은 이 호의 길이가 필요해요. 호의 길이 혹시 구할 수 있을까요? 이 호의 길이를? 네. 얘가 반지름이 12짜리는 원이에요. 그럼 이거 둘레가 그렇지 24파이죠. 어이구 잘하네. 그죠? 잘하죠. 정말 겸손하지.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 이렇게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공식 2분의 1 NR 공식을 이용해서 2분의 1 곱하기 호의 길이 24파이 곱하기 15. 저 15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약분하면 12네. 12 곱하기 15 180인가요 그러면? 네. 이게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옆넓이는 180파이, 밑넓이는 144파이 더하면은 헐. 324파이. 네. 똑똑하네요. 그죠? 건넓이는 324파이, 단위는 제곱센티미터고 부피는 432 파이 세제곱센티미터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아까 얘기했듯이 순서는 건널비와 부피입니다. 반대 쓰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경-